이것은 두구 정치인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본래 임무에서 빼앗아간 정치적 쇼, 기만적이고 조작적인 행동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종교 시온주의당의 국회의원 츠비 수코트가 화요일 아침 요르단강 서안의 한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방위군의 호의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테러리스트를 기린다고 주장하는 기념비를 부수기 위해 대형 망치를 사용했습니다. 안보 및 정치권에서 신속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공직자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대테러 임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알 조 브라운의 보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적 쇼맨십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극우 종교 시온주의 의원 츠비 수코트와 그의 보좌관들이 나블루스 근처에서 팔레스타인 기념물을 파괴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마다마 마을에 있는 순교자 기념비는 2003년 텔아비브 근처에서 4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한 폭탄 테러에 가담했던 야맘 타이브, 알리 파라즈를 포함한 여러 팔레스타인인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테러범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모스크로 가는 길에 지나는 모든 아이들은 이 마을이 칭송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테러를 미화하는 모든 기념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 광곡으로 선동과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둔 후 이제 이것 또한 반드시 파괴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의 뜻이라면 국가가 어디에 있든 이런 기념비들을 모두 파괴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이런 것들을 마치 국가의 영웅인 것처럼 보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다마 마을은 요르단강 서안의 B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민간 통치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치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코트는 사망한 팔레스타인인들을 기리는 기념비들을 둘러보는 투어라고 판단하여 IDF 호송대를 조직했습니다. IDF는 이것이 합의된 사항이었지만 수코트와 그의 보좌관들이 기념비를 훼손하기 시작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수코트의 목적이 분명해지자 군인들은 지휘관에게 이를 알렸고 지휘관은 투어를 종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일행은 이스라엘 영토로 다시 호송되었습니다. 그는 수코트의 계획에 완전히 속았다고 주장하며 그가 기만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종교 시온주의자 정당 외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샤르당 대표이자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디 아이젠코트는 수코트를 폭력적인 도발자라고 불렀습니다. 비냐민 네타냐후의 정당 대표인 나프탈리 베네트는 수코트가 정치 캠페인 영상으로 IDF 장병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코트의 연정 파트너들 중 일부도 그의 독단적인 행동을 비판했는데 여기에는 외무장관 기돈 사하르와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수코트를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공인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는 IDF가 테러와 선동에 맞서 임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종교 시온주의 진영의 의원인 타이트 역시 내부 단체 채팅에서 이번 행동을 비판했으며 이스라엘 언론은 그가 정당이 자멸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코트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종교 시온주의자 명단에 5번째로 배치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정당은 4석 또는 5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3.25%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수코트의 마다마에서의 행동 이전에도 그의 정치적 미래가 이미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스튜디오에 정치 분석가 기릴 호프만을 모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치적 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만적이고 터무니없으며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쇼가 역효과를 불러온 건가요? 베니타, 이번 선거에서 기념비 파괴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스모트리치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시 자기 진영의 후보가 한 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최악의 시점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스모트리치의 명단은 이미 너무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오하드 탈트는 더 극단적인 정착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건한 인물로 보였죠. 이로 인해 스비스콧은 명단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당이 창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들에게는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국방부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도록 호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많아요. 오늘 정치 현장에서의 전개 상황에 대해 언급하셨죠? 새로운 우파 정당이 등장했어요. 이름은 암하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국민당이고 오페르 윈터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건 분명히 현재 정치 지형에 긴장을 더할 것 같네요. 오페르 윈터는 우파 성향을 가진 준장으로 과거 여러 장군들과 대립해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오히려 그가 어떤 인물이 아닌지에 있습니다. 그는 집권 연정의 일원이 아니고 정치권에 오래 있지도 않은 우파 인물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게 그들이 바라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아랍인인 요세프 하다드를 자신의 명단 2인자로 영입했는데 요세프 하다드는 이스라엘 국방군에서 그와 같은 두 대에서 복무한 인물입니다. 그는 상당한 추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주 큰 행사에서 많은 환호 속에 자신들의 정당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요세프 하다드를 차기 공공외교 장관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전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매우 논란이 많은 사안인 가자지구 이민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스라엘 북방군 진집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국가의 우파 진영,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나요? 하지만 그는 실제로 가자지구에서 누구도 추방할 수 없을 겁니다. 그가 이 행사장에 들어왔을 때 군중들은 무엇을 환호했나요? 누가 오고 있나요? 다음 국방장관입니다. 만약 그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어느 정도 권한은 있겠지만 총리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그렇게 하도록 두지는 않을 겁니다. 흥미롭게도 공공외교 장관직의 경우 제 생각에 그들은 이미 그 역할의 후보가 누구인지 밝힌 유일한 정당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요셉 하다드가 오페르 윈터와 함께 안보 내각의 또 다른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보 내각에 아랍인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요세프 하다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우파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은 중동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9월 7일 이 중앙선거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 단 2주밖에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정당과 합당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까지 함께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